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간단한 채팅 서버가 어떻게 수만 명, 수십만 명을 감당하는 진짜 괴물 같은 서버로 변신할 수 있을까? 오늘 바로 그 비밀을 파헤쳐 볼 겁니다. 챗 서버 X의 아키텍처를 통해서요. 단순함은 버리고 엄청난 성능과 확장성을 어떻게 손에 넣었는지 그 과정을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오늘 우리가 갈 길은 이렇습니다. 일단 단일 스레드가 왜 문제인지 그 한계부터 딱 짚고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엔 멀티 스레드라는 해결책을 어떻게 똑똑하게 적용하는지 볼 겁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의 심장, 중앙 관제톱과 일 가라는 전문가 팀들도 만나봐야겠죠? 마지막으로 서버의 발목을 잡는 느린 작업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비법까지 보고 최종 아키텍처를 딱 정리해 볼게요. 기대되시죠? 자, 그럼 문제의 시작점부터 한번 볼까요? 기존 챗 서버의 진짜 치명적인 약점이 뭐였냐면요. 모든 일을 혼자서, 그것도 줄 세워서 하나씩 처리했다는 거예요. 이거 딱 그거죠. 엄청 유명한 맛집인데 직원이 한 명뿐인 거예요. 주문 받고, 요리하고, 서빙하고, 계산까지 혼자 다 하는 거죠. 그럼 뒤에 손님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이 그림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왼쪽 보세요. 이게 기존 방식이에요. 단 하나의 작업이 느려지면, 예를 들어서 누가 로그인하는데 DB 조회 때문에 딱 3초가 걸렸다? 그럼 그 뒤에 있는 모든 작업, 모든 사람들이 그냥 3초 동안 얼음이 되는 겁니다. 완전 마비죠. 근데 오른쪽을 보세요. 챗 서버 X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동시에 자기 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누가 로그인하던 말던 채팅하는 사람들은 계속 채팅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병목을 깨부수는 확장성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자, 그럼 그냥 스레드만 많이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핵심은 그냥 많이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똑똑하게 일을 나누느냐에 있어요. 그러니까 각 스레드에 전문적인 역할을 딱 부여하는 거죠. 맞습니다. 챗 서버 X를 특별하게 만드는 마법,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멀티스레딩. 둘째, 데이터베이스 연동. 그리고 셋째, 아주 고도화된 세션 관리. 이 세 개의 기둥이 딱 받쳐주니까 평범했던 서버가 완전히 다른 레벨의 진짜 전문가용 애플리케이션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새로운 아키텍처의 심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품이 하나 있거든요. 바로 패킷 디스트리뷰터라는 녀석인데요. 이걸 뭐라고 비유하면 좋을까요? 딱 공항의 항공교통 관제탑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데이터 패켓이 하나 들어왔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죠. 일단 클라이언트가 보낸 패킷이 메인 서버에 똑똑하고 문을 두드립니다. 근데 이제 메인 서버는 예전처럼 자기가 모든 걸 판단하지 않아요. 그냥 문만 열어주고 이거 왔네? 자, 받으세요 하고는 바로 패킷 디스트리뷰터에게 넘겨버립니다. 그냥 전달만 해주는 아주 똑똑한 우편 배달부 역할만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공은 패킷 디스트리뷰터에게 넘어갔습니다. 이 녀석이 해야 할 일은 딱 하나, 바로 이 질문에 답하는 겁니다. 이 패킷 도대체 어디로 보내야 하지? 이게 지금 로그인을 하겠다는 건가? 아니면 그냥 채팅 메시지인가? 혹시 방을 나가겠다는 요청인가? 이걸 판단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패킷 디스트리뷰터의 정체는 뭐랄까 총괄 지휘관인 셈입니다. 자기가 직접 총 들고 막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전장을 딱 보고 오케이, 이 임무는 저격팀이 맡아. 저 임무는 돌격대가 처리해. 이렇게 가장 적합한 전문가 팀에게 일을 착착 분배해주면 겁니다. 바로 이 똑똑한 교통정리, 이 역할 분담이 이 전체 아키텍처의 심장 박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지휘관을 만났으니 이제 실제로 발로 뛰는 전문가 팀들을 만나봐야겠죠? 각자 맡은 역할이 아주 명확하게 딱 나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전문가는 바로 커먼 프로세서입니다. 이 친구는 딱 한 명, 그러니까 스레드 하나로만 일하는데요. 주로 서버의 전반적인 관리자 역할을 맡습니다. 예를 들면 로그인 처리라던가 저 몇 번 방에 들어갈래요 하는 입장 요청 같은 거요. 어떤 특정 방에 속하지 않은 공통적인 작업들을 처리하는 거죠. 모든 일의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현장에서 직접 뛰는 실무자들입니다. 바로 룸 프로세서 팀이에요. 이 팀은 여러 명, 그러니까 여러 스레드로 구성되어서 각자 특정 채팅방 그룹을 전담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1번 방에서 사람들이 막 신나서 메시지를 1초에 수백 개씩 보낸다고 쳐요. 그래도 2번 방 사람들은 아무런 영향을 안 받는다는 겁니다. 전혀 버벅거림 없이 자기들끼리 쾌적하게 대화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완벽한 병렬 처리의 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특별한 팀이 있습니다. DB 프로세서 팀인데요. 이 팀은 뭐랄까 우리 회사의 정직원이 아니라 아주 까다롭고 시간 오래 걸리는 프로젝트를 위해서 특별히 초빙은 외부 전문가 집단 같은 거예요. 이들의 임무는 딱 하나, 느려 터진 데이터베이스와의 모든 통신을 전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중요한 직원들, 그러니까 코먼이나 룸 프로세서들이 DB 응답 기다리면서 멍하니 손 놓고 있는 일이 아예 없도록 만드는 거죠. 자, 정리해볼까요? 서버 전체를 관리하는 관리자, 커먼 프로세서, 각 채팅방에서 열심히 일하는 실무자, 룸 프로세서, 그리고 까다로운 DB 작업을 도맡아주는 외부 전문가, DB 프로세서. 어때요? 완벽한 드림팀이죠. 각자 역할이 명확하게 나뉘어서 환상적인 팀플레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채서버 X가 그렇게 강력한 이유예요. 사실 서버 성능을 갉아먹는 가장 큰 범인을 꼽으라면 열의 9은 바로 이 녀석, 데이터베이스 호출입니다. 채서버 X가 이 골칫덩어리를 얼마나 우아하고 또 영리하게 해결했는지 지금부터 집중해서 한번 보시죠.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이 아키텍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0밀리초, 로그인 요청이 띵동하고 도착합니다. 누가 받죠? 네, 커먼 프로세서가 받습니다. 그리고 불과 1밀리초 만에 이 친구는 DB 프로세서 팀한테 이 사용자 인증 좀 부탁해요 하고 요청서를 휙 던져요. 자, 여기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요청을 던진 커먼 프로세서는요, 그냥 가버려요.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2밀리초 시점부터는 완전히 다른 요청을 처리하고 있는 거죠. 그동안 DB팀은 열심히 일해서 150밀리초가 지나서야 인증 끝났습니다 하고 결과를 다시 커먼 프로세서한테 알려줍니다. 그럼 그때서야 커먼 프로세서가 그 결과를 받아서 로그인 절차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어때요? 서버가 단 1초도, 아니 1밀리초도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비결, 바로 이 논블로킹 비동기 방식에 있는 겁니다. 근데 잠깐만요. 그럼 스레드들끼리는 어떻게 서로 말을 주고받죠? 정신 없지 않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버퍼블럭이라는 걸 쓰는데요. 이걸 각 프로세서가 가지고 있는 개인 받은 편지함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다른 스레드가 나한테 시킬 일이 있으면 내 편지함에다가 쪽지를 넣어두는 거예요. 그럼 나는 편지함에 쪽지가 쌓인 순서대로 하나씩 꺼내서 일을 처리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여러 스레드가 동시에 말을 걸어도 데이터가 엉키거나 할 위험이 전혀 없는 겁니다. 아주 안전하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정교한 설계. 그래서 이걸로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는지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채서버 X를 괴물로 만든 핵심 업그레이드 딱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멀티 스레딩으로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일의 양, 즉 처리량을 그냥 폭발시켜버렸고요. 둘째, 전용 DB 스레드를 둬서 서버가 잠깐이라도 멈칫하는 일 자체를 원천 봉쇄했습니다. 셋째, 아주 똑똑한 세션 관리로 멀티 스레드 환경에서도 사용자들이 꼬이지 않게 안정성을 꽉 잡았고요. 마지막으로 역할 분담이 너무 명확해서 나중에 코드를 고치거나 기능을 추가하기도 훨씬 쉬워졌습니다. 바로 이 4가지가 합쳐져서 지금의 채서버 X가 탄생한 거죠. 결국 이 모든 혁신이 가져온 결과는 딱 3가지로 귀결됩니다. 첫째, 압도적인 성능. 둘째, 폭발적인 확장성. 그리고 셋째,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성. 이건 단순히 좀 빨라졌네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뭐랄까, 경차를 타다가 덤프 트럭으로 갈아탄 느낌? 더 많은 사용자를 감당할 수 있고 어떤 트래픽 폭탄이 터져도 버텨낼 수 있는 서버의 체급 자체가 달라진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만들기 쉬운 단순함과 조금 복잡하더라도 강력한 성능, 만약 여러분이 다음 서버를 직접 설계해야 한다면 이 둘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그 과정 자체가 여러분을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개발자로, 더 나은 아키텍터로 만들어줄 거라고 확신합니다.